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강의하고 녹화해서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후배 제자님들께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핵심 모의고사 1200문제를 내용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장 공기조화 산업기사 필기 과목에서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운영은 20문제 중 10문제가 배치되고 범위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배관재료, 공작, 급수설비, 급탕설비, 난방설비, 배수통기설비, 가스설비, 압축공기설비, 설비적산, 설계도면 작성 외에 공기조화나 냉동에서 나올 배관에 관한 문제들이 별도로 출제된 부분이 있어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관 재료는 본문 내용이 좀 짧으므로 배관 기능장 수준의 내용을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첨언으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을 공작하면서 공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구를 알 때 첫 번째로 강간 배관용 공구는 파이프 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파이프 바이스가 있고 조를 열고 들면 여기다가 파이프를 물 수 있죠. 그래서 파이프 지름의 치수로 물고 자르거나 조립을 할 때 쓰는 것이 파이프 바이스입니다. 수평 바이스는 수평으로 넣는 거고 요 조우의 크기에 따라 벌어지는 크기에 따라서 수평 바이스 크기를 측정합니다. 요 두 개 날개가 뒤로 갈 요 크기가 조우의 크기고 규격을 합니다. 요거는 그 수평 바이스는 우리가 연삭이나 갈아낼 때 쓰는 것이고 파이프를 조립하거나 절단할 때는 파이프 바이스로 사용합니다. 수평 바이스에다가 배관 조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살짝 물어놓고 용접을 하거나 일 때는 수평 바이스 쓰는 거고요. 파이프 커트는 관관을 절단할 때 쓰는 공구입니다. 관관 절단할 때 두 개의 롤러와 한 개의 커트 난로로 되어 있고 바퀴수를 돌려가면서 파이프 바이스에 물려놓은 파이프를 파이프 커트로 자를 때 쓰는 것입니다. 파이프 렌치는 나사를 돌려서 이 날을 꺼내서
파이프를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렌치는 관 결합 및 해체 시에 사용합니다. 크기는 입을 최대로 벌렸을 때 크기로 정하는 것이고요. 파이프 리머, 거스름, 버퍼 제거입니다. 벌어져. 거스름 제거입니다. 파이프 리머를 우리가 사용해서 쓰는 거고, 이 파이프 리머는 동형 나사 절장기 뒤쪽에 파이프 리머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 나사 절삭기는 오스타형, 리더형, 베이비 리더형이 있는데, 수동 나사 절삭기는 파이프 나사용 조경합금을 양쪽에 물어놓고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15, 20, 25, 30 그리고 렛지를 돌려서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 손잡이를 길게 뽑아서 누르면서 파이프가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 깎이면서 들어가면서 나사가 만들어진 게 수동용 나사 절삭기입니다. 수동용 나사 절삭기는 파이프를 절단하고 리밍자고 절삭까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척을 열고 파이프를 물립니다. 파이프가 흔들릴 수 있으면 뒤척도 돌려서 조여놓고 자를 때는 파이프 커트로 자르고 커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에. 그래서 자르고 그 다음에 다이 헤드 요 수동 헤드가 여기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요 헤드를 정상 위치에 놓고 동력 스위치를 넣어서 돌리게 되죠. 이 척이 전체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파이프도 회전하게 되고 다이 헤드가 원형 상태에서 밀려 들어가면서 오스테 나사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파이프 리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스타는 수동 나사 절삭 시 사용하는 공구를 오스타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다 오스타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속 숫돌 절단기 0.5에서 3mm 정도의 0.5에서 3mm 정도 얇은 연삭판입니다. 판을 고속으로 빠르게 회전을 시키고 여기에 파이프를 물어서 이 손잡이로 내리면 파이프가 절단되는 구조 고속 숫돌 절단기입니다. 연삭 원판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관을 절단한 거다. 가스 절단기는 산소 절단기인데 산소 아세틸린이나 산소 프로판 가스의 불꽃을 이용해서 절단시킵니다. 토치가 절단용 토치기는 보면 손잡이가 산소 손잡이, 그 다음에 가스용 손잡이, 그 다음에 산소 절단용 손잡이가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반 용접용은 이 파이프가 없죠. 그래서 불을 붙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붙여서 파이프가 있으면 가열을 한다는 이야기죠. 빨갛게 가열된 상태에서 3번 밸브를 좌측으로 들면 고압의 산소가 쫙 하고 불어나옵니다. 결국은 가열된 쇠에다가 산소를 불어넣게 되니까 산화하는 거죠. 산화하면서 이게 관을 자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한다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소 절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 밴딩용 기계는 램식과 로타리식이 있습니다. 램식은 유압을 파이프를 천 상태에서 놓고 유압을 밀어내면 이런 형태로 벌어지겠죠. 요 밴드 날도 파이프 규격에 따라 다 따로 갖춰져 있으므로 요 앞에 날만 갈아서 우리가 밴드 밀어내면 이렇게 절단이 된다. 양쪽에 잡아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파이프가 있을 것이고 램으로 밀어내면 곡관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로타리 밴드는 기계로 만들어내지는 않고 수동용인데 여기 파이프를 놓고 나서 우리가 돌리면 고정을 시켜놓고 이 롤을 돌리면 파이프가 끌려가면서 원형으로 돌리고 180도, 270도까지도 성형할 수 있는 게 로타리 밴드가 되겠습니다. 배관 공구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가공 공구가 있는데 줄,
필이라고 하고, 금속 및 비금속판을 절삭하거나 다듬질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다? 줄이다. 일본 말은 야스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평줄, 각줄, 원형줄, 반원줄, 삼각줄. 평줄, 각줄, 원형줄, 반원줄, 삼각줄이다. 평줄은 길게 생겼고요. 각줄은 네모나게 생겼고요. 원형줄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반원줄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삼각줄은 삼각형 형태로 생긴 줄이 있습니다. 손잡이 있고요. 길이에 따라서 100에서 400mm까지 7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평줄과 우리가 원형줄을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해머, 망치죠. 핀, 볼트, 쐐기 등을 박을 때 쓰는 것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 쇠해머, 플라스틱 해머, 고무 해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강을 열처리해서 평정, 평홈정, 홈정으로 분류하며 정의 날것각은 몇 도? 60도이다. 정은 날것각은 60도이다. 측정공구, 길이를 재는 거죠. 높이를 재고 면을 잴 수 있는 것은 룰, 가장 간편한 측정공구로 직선치수를 측정하는데 강철제, 고든자, 적기자, 줄자 등이 있고, 버니어 캘리퍼스는 두 개의 조 사이에 공작을 끼우고 부착된 눈금의 치수를 읽어서 한 것이다. 두께, 지름, 안지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일본말로 노기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나사를 사용해서 물체의 크기를 1000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기계입니다. 다이얼 게이지는 나사 스핀들에 의한 직선 변이를 레크와 피니언의 회전으로 바꾼다 되는데, 다이얼 게이지는 눈금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여기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레크와 요 위에 들어가는 피니언으로 요렇게 해서 요 높이를 잴 수 있게 되는 것이 다이얼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기, 수평을 맞출 필요에 대해서는 그죠? 수평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요 안에 물을 넣고 공기를 만들어주면, 기울이면 공기가 이쪽으로 가냐 이쪽에 따라서 기울기를 재울 수 있는 거죠. 수평계라고 하고, 여기는 수중기라고 이름을 썼고, 레벨기라고도 하고 수평계라고도 합니다. 배관용 공구로는 강간용 공구는 파이프 바이스가 있습니다. 관의 절단이나 나사를 가공할 때, 나사를 조립할 때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기이고, 고정할 수 있는 관 지름으로 크기를 나타냅니다. 파이프 바이스는 그림처럼 생겼고, 파이프를 물고 척을 열고 문 다음에 돌려서 조이는 거죠. 그리고 물린 파이프를 자르거나 나사를 내거나 부속품 등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것이 파이프 바이스입니다. 탁상 바이스는 평바이스라고 한다. 수평 바이스라고도 하고 평바이스라고 합니다. 수평 바이스에 물어놓고 강간 및 공작물에 톱질이나 구멍을 가공할 때 나사를 접착할 때는 탁상 바이스는 파이프를 무는 면이 4면이에요. 이빨이 있어서 잘 물리고 있는 상태이고, 수평 바이스는 2면밖에 없어서 파이프를 해서 나사를 내면 얘가 돌아가면서 관에 흠집이 납니다. 그래서 나사를 내거나 조일 때는 꼭 파이프 바이스에 물려야 되는 것이고, 수평 바이스는 구멍을 뚫거나 수직으로 힘을 주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이 벌어지는 조의 크기로 수평 바이스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파이프 커터는 한매, 세매, 링크 세 종류가 있습니다. 파이프 커터는 그림처럼 생겼고, 여기는 세매날 커터입니다. 뒤에 두 개는 롤러이고, 요것은 커터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돌리면서 파이프 바이스 물린 파이프를 들어가서 날로 돌리면서 자르는 것이 파이프 커터입니다. 파이프 렌치는 관을 조립 분해할 때, 회전시킬 때 쓰는 공구이고, 관을 물었을 때 전체 길이로 쪼로
벌린 길이로 하고, 파이프 렌치 종류로는 보통형, 강력형, 체인형. 체인형은 200mm까지 물 수 있는 것이 체인형입니다. 200mm 이상에까지 물 수 있는 것이 체인형이 있습니다. 파이프는 그냥 보통형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요. 200mm 이상 했을 때는 체인형 파이프 렌치를 사용한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 렌치는 요 뒤에 나사를 조이면 이 조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파이프를 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강간용 공구 중에 파이프 리머. 파이프 리머는 관 절단 후에 내면에 생기는 벌어, 거스름을 제거하는 공구입니다. 파이프 리머는 이렇게 생겨 있고, 파이프가 있다면 잘렸을 때 면이 줄어들어 있으므로 파이프 리머를 넣어서 이 벌어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셋톱 핵소라고도 하는데요. 셋톱은 강간을 절단하는 데 사용하고 200mm, 250, 300mm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나사 절삭기. 수동나사 절삭기는 수동으로 관 끝에 나사를 절삭하는 공구인데, 수동나사 절삭기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수동나사 절삭기는 리드형입니다. 리드. 다이스가 2개죠. 여기 있는 다이스가 2개입니다. 초경합금이죠. 다이스 2개 돼 있어 리더형이고, 몇 mm까지? 50mm까지 나사를 낼 수 있고요. 오스터형은 다이스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개. 가이드가 3개로 되어 있어서 100mm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보는 건 여러분은 수동형 나사 절삭기만 볼 수 있다. 왜? 50mm까지만 우리가 나사 절삭을 해서 조립할 거니까 오스터형을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 보이는 그림은 동형 나사 절삭기고, 앞에도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용 기계로 기계톱, 핵소 머신, 말 그대로 대형 기계에다가 파이프를 물어놓고 파이프 기계 톱날이 치차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 파이프를 자동으로 잘라주는 것을 기계톱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에 톱날을 고정시켜서 왕복 절삭 운동으로 재료를 절단하는 것이 기계톱이다. 연삭 절삭기, 고속 절단기라고도 하고요. 0.5에서 3mm 정도의 얇은 연삭 원판, 요 까맣게 생긴 게 여기 연삭 원판입니다. 0.5에서 3mm 정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이 회전을 고속으로 시켜서 이 파이프를 물면 내리면서, 수동으로 내리면서 이 파이프를 절단하게 되는 것이 고속 절단기 혹은 연삭 절단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스 절단기는 산소 아세틸린이나 산소 프로판의 불꽃을 이용해서 절단 토치로 절단한다. 전단불에 처음에 열을 가하고요. 물론 좀 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가한 다음에 빨갛게 가열이 되고 나면 위쪽에 있는 산소 호스를 불어서 산화철을 만들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염을 이용해서 절단 토치로 예열한 후에 고압의 산소를 불어서 절단하는 방법이 산소 절단기이고, 요거는 우리가 수동으로 보는, 여기는 가연성 가스를 여는 밸브, 이쪽은 산소를 여는 밸브. 그래서 먼저 불을 붙여서 정상적으로 하고, 고압의 산소를 불어내 가지고 쫙 불면 요 절단면에 따라서 철이 잘라지는 구조로 되는 게 가스 절단기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산소와 아세틸렌, 산소와 LPG를 넣은 다음에 가열하고, 여기에 노즐을, 고압 노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절단되고 틀어놓으면 정기적으로 요 속도와, 잘리는 속도와 롤러가 굴러가는 속도에 의해서 두꺼운 판도 절단하는 절단기가 있습니다. 동력 나사 절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 나사 절단기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이헤드형을 씁니다. 다이헤드형. 예, 동력 나사 절단기는 다이헤드형이다. 다이헤드는 다이헤드를 이용한, 요 압착 다이헤드를 이용한 전용 기계로서 절단, 거스름 제거, 나사 가공 세 개를 다 할 수 있다. 절단, 거스름, 나사 가공을 다 할 수 있다. 예, 이
동력나사 절삭기는 전기를 사용해서 감전에 주의해야 됩니다. 배관을 척 앞측에 짱연히 고정시켜야 되고 그래야 나사가 돌지 않고요. 뒤측은 배관 파이프가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것이 뒤측입니다. 뒤측을 고정시켜줘야 되고 리머를 이용해서 끝에 리머가 있습니다. 리머를 내려서 파이프에다가 맞춰서 거스름을 제거하고 나사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윤활유가 자초로 흐르면서 나사 가공을 하는데 윤활유하게 칩이 떨어지는데 칩을 제거해달라는 이야기고 윤활유가 부지가 않도록 항상 적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자동 나사 절삭기의 다이헤드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제가 설명하는데 호프형은 거스름 제거는 할 수 없지만 절단과 나사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호프형이고 오스터형은 오로지 나사만 가공하는 것이다. 50mm까지 나사만 가공하는 것이 오스터형이다. 네. 오스터형, 호브형, 다이헤드형인데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것은 다 다이헤드형밖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오스터, 호브형, 다이헤드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관용 기계 중 관 밴딩용 기계는 수동 롤러, 램식 밴딩, 로타리 파이프 머신이 있습니다. 수동 롤러는 우측에 있는 그림 로타리 밴드인데요. 이 밴드는 파이프를 놓고 파이프가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파이프가 길게 나와 있다라고 보면 이 파이프를 램을 걸어져 있는 상태죠. 여기 잡혀 있죠. 얘가 같이 이렇게 돌면 파이프가 원형으로 이렇게 같이 말리는 구조, 이렇게 같이 말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수동 롤러의 밴드이고 32mm 이하의 관을 냉각 굽힘할 때, 물론 냉각 굽힘할 때는 양쪽에 목봉을 받고 여기 모래를 채워야 됩니다. 모래를 채우고 목봉을 채운 다음에 돌려야 관에 찌그러짐이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램식 밴딩 머신, 수동 머신입니다. 램식 유압 밴드죠. 유압 밴드. 광경에 따른 헤드가 있고요. 이 헤드를 여기다 조립한 다음에 처음에는 파이프가 양쪽 고정자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있겠죠. 그런데 유압 잡기로 밀어내면 아니면 유압 기계로 얘를 쭉 밀어내면 90도까지 우리가 회전할 수 있는 밴딩 머신입니다. 90도까지 구부리는 데 사용하고 지름이 작은 관을 구부리는 데 씁니다. 로터식 파이프 밴딩 머신은 이 돌리는 거를 기계로 만드는 거죠. 기계로 만들어서 딱 일정하게 돌아가게 파이프를 척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딱 오게 만들고 끼우고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형. 그래서 얘는 180도까지 굽을 수 있다. 수동 롤러나 로터식 파이프 밴딩은 180도로 굽을 수 있고 압력형형, 클램프형, 신봉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동일한 치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대량 생산. 그래서 밴딩용 기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배관을 밴딩할 때 밴딩 작업 시에서 있는 결함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결함이 생기면 관 자체를 못 쓰게 되니까요. 관이 미끄러질 경우에는 관 고정을 해야 되고 클램프에 기름이 묻어 있는 거고 조정이 너무 강했을 때 관이 미끄러집니다. 주름이 생기는 경우 관이 미끄러져도 주름이 생기고 받침대가 너무 들어가도 주름이 생기고 즉 헤드가 안 맞다. 크거나 작아서 바깥 지름의 두께가 얇거나 주축에서 빗나가 있으면 주름이 생깁니다. 타원형으로 될 경우는 받침새가 잘못 들어가 있거나 안찌른 가격이 크거나 받침새 모양이 나쁘거나 재질이 부드러우면 관이 타원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이 파손되는 경우 암적형의 조정이 너무 강했을 때, 저항이 클 때, 받침새가 나와 있을 때, 곡률 반지름이 너무 작으면
파손이 되고 재료 자체에 결함이 있을 때 관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찌그러질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주름이 생길 때 받침새를 보든지 홈을 보든지 두께를 보든지 축을 보든지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면 배관을 구부릴 때 우리가 결함을 알게 되고 결함에 따른 원인을 가지고 분석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을 구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결함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관용 공구가 있습니다. 동관용 공구 첫 번째 토치램프. 토치램프는 납땜과 동관을 접합하기 위한 가열용 공구인데 구형 토치램프를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력을 펌핑을 해서 압력을 넣으면 압력이 나오고 여기 휘발유를 붙여서 부어서 가열한 다음에 열면 불꽃이 분사가 되는 토치램프가 구형 램프가 있고, 지금은 부탄 가스에 이렇게 넣어서 부산 토치로 만들어진 토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기를 굽는 셰프들이 많이 사용하죠. 이게 토치 램프를 대용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열로도 가열하기 때문에 은납 정도는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튜브 밴드입니다. 동관을 굽히면 공구인데 동관 사이즈별로 모든 튜브 밴드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할 때 규격이 맞지 않으면 관이 찌그러진 현상이 생기니까 튜브 밴드입니다. 요렇게 관을 세운 다음에 고정시키고 요 날개를 요렇게 넣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돌려 나가면 동관이 요렇게 구부러진다,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180도까지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레어링 툴, 후레어 툴입니다. 후레어링 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블록이 있고 후레어기가 있고 팁이 있습니다. 후레어 팁은 요거 한 개고 여기에 보이는 요 것들은 확관용 팁입니다. 확관용 팁. 그래서 후레어링 공구로는 확관도 가능하다, 후레어 더하기 확관도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고, 일체형으로 나오는 후레어링 툴도 나옵니다. 얘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 후레어기와 블록이 분리되다 보니까 잘 조립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일체화된 툴이 나옵니다. 동관을 리모까지 한 동관을 꽂은 다음에 밀어 당기고 고정을 시켜서 이 돌려서 고정시킨 다음에 돌리면 후레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주 후레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후레어 툴, 동관 끝을 나팔 모양, 후레어 모양으로 만들어서 압축 접합한다. 후레어 접합은 동관 압축 접합이다. 사이징 툴, 동관 끝이 자를 때 찌그러지거나 망가졌다라면 요 사이징 툴 밑에 보이죠? 사이징 툴을 이렇게 끼워서 두드려주면 동관이 약함으로 완전 원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이징 툴과 리머랑은 다른 겁니다. 굳이 동관이 찌그러졌다면 동관을 원형으로 정형하는 공구인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사이징 툴은 사이징 툴 대신 익스펜더로 많이 사용하기도 한데요. 익스펜더는 동관 끝을 확관하는 기구입니다. 아까 후레아는 분해 조립할 때 후레아를 내서 후레아 기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후레아 유니트가 들어가서 압착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지만 확관기는 동관을 확관을 해서 관을 끼운 다음에 용접으로 접합을 하면 되는데 무슨 현상을 이용한다? 모색한 현상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때 동관을 확관해서 하는 공구가 익스펜드다. 튜브 커터는 동관을 자르는 동관 공구다. 리머는 커터로 절단한 후에 거스름을 제거하는 기구가 리머고, 티 뽑기 엑스트랙트가 있는데 동관에서 분기관 형성할 때 쓴다라고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동관이 있으면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 뚫은 다음에 구멍이 뚫렸겠죠. 구멍이 뚫은 다음에 훅 모양으로 생긴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를 여기다 넣어서 돌려내게 되면 티가 살짝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동관을 연결하고
용접을 해서 쓰는데 이 부위가 약하다 보니까 잘 부러지고 파손돼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T뽑기도 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배관 작업 시 동공구와 스테인리스 강간용 공구를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익스펜더 스테인리스는 필요 없습니다. 사이징 툴 필요 없습니다. 프레어링 툴은 당연히 동해에서만 사용합니다. 튜브 커트는 동관과 얇은 스텐관도 같이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 커트는 동관과 스텐 같이 쓸 수 있다. 48번. 관 끝을 나팔 모양으로 넓히고 염색의 테이프면에 밀착시켜서 너트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뭐다? 압착이염이다. 배관의 분해, 결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방법은 무슨 이염? 플레어 이염이다. 플레어 조인트다. 동관에서 쓰이는 조인트는 프레아 조인트다. 프레아 이염은 관 끝을 나팔 모양으로 넓혀서 이염면의 테이프면을 밀착시키고 너트를 체결하는 이염이다. 분해,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블록을 물어서 후레아를 내고 나면 후레아 너트를 가지고 후레아 유니온을 나사를 내겠죠. 그리고 몽키가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유니온이 돼 있으면 그러면 얘를 여기다 체결해서 이 부분이 압착이 되게 이렇게 압착이 되게 후레아 너트를 체결하면 이 부분이 새지 않게 됩니다. 요거를 보고 후레아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주출관 공구는 소켓 이염용, 허브 이염용이다. 허브 이염, 허브가 있는 주출관을 연결할 때 이렇게 생긴 거를 허브로 합니다. HUB, 수구, 그 다음에 주출관 끝을 차구라고 합니다. 납을 넣어서 PB죠. 납을 넣어서 불로 끓이는 납 용융 세트가 냄비가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뭐 콜크나 탄을 가서 연결했으면 지금은 가스로 그냥 연결해서 불을 끓이면 되겠죠. 납이 녹으면 납 용융 세트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클립 소켓을 해놓고 처음에 급수관이라면 야한을 3분의 1, 납을 3분의 2로 붙이는 야한을 먼저 넣습니다. 1번 야한을 먼저 넣고 두 번째 클립을 채웁니다. 여기 클립을 채운 다음에 국자로 납을 떠서 여기다가 부어 넣게 되죠. 그러면 납이 3분의 2가 들어갈 겁니다. 급수관이라면 납이 3분의 2가 들어가겠죠. 요거를 굽고 나면 클립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납을 넣게 되죠. 두 번째는 납을 이렇게 부어 넣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클립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 제거한 클립을 코킹정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물론 여기 면이 네모났죠. 이렇게 생긴 거를 망치로 요 납면을 때려줍니다. 밑에 산화된 납은 버리고 요 면을 때려서 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야한도 고정하고 수미를 시키기 위해서 코킹 작업합니다. 네 번째로 코킹 작업을 하는 코킹 정이 있고요. 망치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켓 이염용의 공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링크용 파이프 커터 주출관 전용 절단 공구입니다. 이거는 링크형 파이프 커터 주출관을 자를 때 절단을 쓰는 링크형 파이프 커터가 있습니다. 주출관 공구로 납용구 세트 뭐가 있죠? 냄비, 파이어포트, 국자, 산화납 제거기 등이 있고 클립, 소켓 집합 시 납물의 피산을 방지하는 거고 링크형 커터는 관지름 75에서 200mm 주출관을 절단해 사용하는 것이다. 특수관 커터와 핸들 및 렛지로 되어 있습니다. 코킹정 주출관을
마지막에 굳어있는 주철관을 다질 때 쓰는 정이 있다. 세 가지를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관용 공구, 연관용 공구입니다. 연관용은 기본적으로 연관용 톱이 있습니다. 톱은 강간용 톱으로 쓰면 톱날이 짧기 때문에 조금 산이 적은 톱이 연관용 톱이 있고요. 주철관이죠. 연관은. 그 다음에 주철관이 아니죠. 납관이죠. 납관. 연관용 공구가 있고 본볼. 메인으로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이 본볼입니다. 본볼. 본볼은 주관에서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이 본볼이고, 드레스. 연관 표면에 피막을 긁어내는 것을 드레스라고 합니다. 밴드밴. 밴드밴은 연관을 굽힐 때 사용하는 것이 밴드밴이 되겠습니다. 마레트. 두드릴 때 나무, 납관을 공작할 때 쓰는 게 나무 해머를 마렛이라고 합니다. 턴핀, 주철관 관끝을 확대하는 것을 턴핀이라고 하고요. 토치용 램프, 가열용 공구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 본볼은 주관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드레스는 연관 표면을 깎아서 산화물을 없앨 때 쓰는 것이다. 밴드밴은 연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턴핀은 넓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메리트는 넓히거나 오므리는 데 사용하는 나무 해머다. 연관의 나무 해머는 메릿이라고 한다.